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논문은 2024년 ECC에 역습된 CRM Single Image to 3D Textured Mesh with Convolutional Reconstruction Model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네, 저자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쟁이왕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칭화대학교에서 박사 지금 과정 중에 계십니다. 그분이 참가했던 논문들을 보면 먼저 1저자로 퍼블리시 하셨던 논문 중에 뉴립스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것도 역시 텍스트 투 3D 제너레이션 이런 논문인데 다른 논문들을 봤을 때도 어떤 입력에 대해서 3D를 생성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목차는 이 태스크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태스크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논문의 순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논문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태스크는 입력이 주어졌을 때 3D를 생성해내는 태스크인데, 먼저 3D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혹은 영화 이런 데 CG 그래픽을 사용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3D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3D 물체를 만들거나 조작을 하는 거는 상당한 경험이랑 지식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건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나 텍스트로부터 이에 걸맞는 3D 메쉬를 충실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좀 중점이 맞춰져 있는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미지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3D를 복원해내는 그런 과정인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미켈란젤로 스타일의 개가 셀폰을 들고 뉴스를 읽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3D 메쉬를 만들어내게 되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먼저 스콜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게 초기 단계에는 3D 데이터셋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서 3D 데이터셋 없이 3D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학습하는 것에 좀 중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들이 조금 복잡한데 이걸 간단히 도식화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디퓨전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너프로 어떤 임의의 시점에서 본 이미지가 디퓨전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같아지도록 너프를 계속 학습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의 문제는 장점 같은 경우는 3D 데이터셋 없이도 3D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인데, 매 쿼리마다 이 텍스트가 들어올 때마다 이 너프를 처음부터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들어있어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워크플로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소개드릴 스파스 뷰 리컨스트럭션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들어오면 어떤 그 이미지를 어떤 모델을 거쳐서 멀티뷰의 이런 다양한 시점에서의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메쉬를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멀티뷰를 만들어낼 때 보통 디퓨전을 사용을 해서 멀티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너프 같이 스크래치부터 뭔가를 학습하는 그런 과정은 없지만 리컨스트럭션에서 메쉬를 추출해낼 때 이때 최적화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자가 타겟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feedforward generation 모델인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싱글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트랜스포머 구조를 거쳐서, LRM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거쳐서 3D 표현 중에 하나인 트라이플레인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피처를 가지고 너프 형식으로 렌더링을 해서 메쉬를 얻어내는, 오른쪽 그림을 좀 간단하게 보면 이미지를 넣었을 때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메쉬를 바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식의 별도의 옵티마이제이션인 학습 과정 없이 인풋에서 아웃풋이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문제는 이런 feedforward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데 이 LRM을 조금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라이플레인 구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LRM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플레인을 그저 3D 표현의 한 종류로서
그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트라이플레인을 차용을 했고, 근데 저자가 생각하기엔 이 트라이플레인이 그런 그런 효율적인 방면도 있지만, 조금 더 이 인풋 이미지랑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라이플레인과 인풋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활용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아이디어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플레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라이플레인은 3D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너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쿼리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쳐서 결과값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결과값을 얻기까지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교적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복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어진 복셀 그리드에 피처들이 이렇게 피처가 들어있고, 어떤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그 포지션에 있는 피처를 가져와서 간단한 레이어를 거쳐서 결과값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너프보다 좀 더 빠르게 결과값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해상도를 늘려가면 이게 큐빅 스케일에 비례하기 때문에 어떤 확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플레인 같은 경우는 3차원 정보를 3개의 2차원 평면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떤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각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여기서 있는 피처 3개를 갖고 와서 컴캣을 한 다음에 이제 아웃풋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프보다도 빠른 속도를 얻을 수가 있고, 레졸루션이 증가함에 따라서도 여기서는 이제 큐빅 스케일이 아니라 제곱에 비례해서 펴지기 때문에 복셀보다 조금 더 확장성에서 좀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트라이플레인을 3D 제너레이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이 트라이플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앞에서 LRM과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점이, 저자가 생각했을 때는 이 트라이플레인과 인풋 이미지 사이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떤 메쉬가 있을 때 이 메쉬가 잘 학습된 트라이플레인이 있다 그러면, 이 트라이플레인은 이 6개의 직교하는 이미지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저자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개의 직교하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여기 정육면체에서 각 6개의 방면에서 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봤을 때 이 이미지랑 트라이플레인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자의 아이디어는 이 트라이플레인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이렇게 조금 더 모델의 친화적인,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은,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입력을 줌으로써 트라이플레인을 좀 더 잘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이 메쉬까지 조금 더 좋은 퀄리티를 뽑아내보자, 이런 식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2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6개의 직교하는 이미지들을 먼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캐노니컬 코디네이트 맵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모델에 추가적으로 넣어주고 있는데, 한글로 굳이 번역하자면 표준 좌표 지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CCM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뎁스 맵을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이미지를 얻어내는 건데, 어떤 3D 오브젝트를 원 바이 원의 박스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 오브젝트를 각 뷰로 프로젝션을 해서 값을 얻어내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픽셀마다 이 포인트에 대한 3차원 좌표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채널로 거리 정보만 들어가 있게 되는데, CCM 같은 경우에는 3채널이라서 모델이 봤을 때 같은 색깔이 위치해 있는 부분은 실제로 3D 오브젝트에서 3D 공간상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델에게 3차원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유리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게 GT 메쉬로부터 얻은 6개의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오브젝트로부터 얻은 CCM 6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들을 유넷에서 넣어서 트라이플레인의 3차원 표현을 얻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입력 이미지가 하나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를
6개의 이미지로 만들어냅니다. CRM이 6개의 뷰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6개의 뷰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건 이미지 디퓨전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CCM 같은 경우도 이 만들어진 6개의 뷰의 이미지를 디퓨전에 집어넣어서 여기에 맞는 CCM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CRM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디퓨전을 파인 튜닝 하는 과정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인핸스먼트를 가했다고 하는데, 먼저 제로의 SNR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디퓨전에 좀 특화된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깨끗한 이미지로부터 노이즈가 가장 많이 낀 이미지로 노이즈를 계속 먹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디노이징 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되는 건데, 그 제로 SNR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이 노이즈를 가장 끝까지 먹인 그런 상황에서 이미지가 실제로 그 노멀 노이즈랑 좀 차이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샘플링을 할 때는 노멀 노이즈에서부터 디노이징을 하게 되는데, 모델이 학습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랜덤 리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디퓨전 모델이 만들어낼 때 여러 개의 스케일에 대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스케일에 대해서 조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부여해 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투어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인풋 이미지로부터 6개의 여러 뷰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이 오브젝트의 테두리의 색상에 따라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색깔이 좀 변한다거나 이런 영향이 간다는 것을 저자가 확인을 해서 테두리 색깔에 따라서도 색깔이 달라지더라도 이런 이미지들을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그멘테이션을 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제 CRM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색깔 CRM 부분을 확대하면 이런 플로어가 되는데, 학습을 진행할 때는 앞에 있던 디퓨전 모델 그 부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학습을 할 때는 3D 데이터셋이 있을 텐데 3D 데이터셋에서 메쉬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메쉬로부터 6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렌더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CCM 같은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입력을 마련을 했으면 모델을 통과를 시켜서 트라이 플레인을 얻게 됩니다. 트라이 플레인으로부터 이 메쉬를 얻어내는 과정이 조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트라이 플레인이 피처로 표현이 되는 것 때문에 이 피처를 어떤 MLP를 거쳐서 이 플렉스 큐브라고 하는 게 이 메쉬를 뽑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렇게 해서 각 위치마다 이제 메쉬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앞에서 SDF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3D SDF라고 하는 건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오브젝트 내에 있는 부분에서는 음의 실수를 주고, 오브젝트 바깥에 있는 부분은 양의 실수를 부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메쉬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 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을 이어 붙이게 되면 이제 메쉬가 되는 방식이라서, 여기서 보시면 SDF가 0이 되는 부분을 플렉시 큐브가 잘 찾아서 메쉬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모델들을 학습을 해야 될 텐데, 학습을 하게 되는 건 이 만들어진 메쉬랑 GT 메쉬가 있을 때 그 둘 사이에 RGB 이미지, 어떤 특정 시점에서 렌더링한 이미지 사이의 유사도, 뎁스 이미지, 그리고 캐릭터 그 메쉬의 마스크까지 비교를 해서 가장 GT랑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레귤라라이제이션 텀 같은 경우에는 플렉시 큐브를 위한 그런 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좀 간단합니다. 바로 실험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분류의 3D 제너레이션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옵저버스라고 하는 3D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였고, 테스트할 때는 이 구글 스캔드 오브젝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고 있는 건 지금 CRM이 제안하고 있는 메소드가 어떻게 메시를 더 잘 만들어내는지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에밸루에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과정이나 CCM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메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오른쪽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제안하고 있는 CRM의 결과인데, 다른 메소드들에 비해서 잘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론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 다른 메소드들에 비해서 가장 잘 만들어내는 것 같다, 잘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이 트레이 플랜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CCM을 추가했다고 했는데, CCM이 있을 때랑 없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왼쪽이 그러니까 캐노니컬 콜린의 맵을 모델에 부여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메시가 생성이 된다는 거고, CCM을 넣어줘서 학습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더 GT랑 가까워지는 아웃풋을 도출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 할 때 3가지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모델을 사용할 때마다 더 좋은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었고, 컨투어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값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정성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이미지의 테두리의 색깔이 조금 이렇게 있으면 이 값이 그 다음 다른 뷰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을 때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이 파랗게 돼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영향이 있어서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학습을 했을 때는 이렇게 잘 다양한 뷰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CRM 같은 경우에는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그 3D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 거고, 그리고 트라이플레인과 인풋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포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메시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구성이 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CRM 같은 경우에는 여러 뷰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는 한 장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외부의 디퓨전 모델을 빌려와서 다른 멀티뷰 이미지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디퓨전 모델이 어떻게 작동할지 보장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